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죠. 공부 주제도 그렇고 모처럼 한 목소리 내나 이렇게 싶었지만 역시 간단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친윤계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요.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5월에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못 됐습니다.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바람에 당시에 강서 상구의 치명타, 우리 이번 총선에도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층들은 아니 영장이 기각됐지 않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벌써 결론이 나도 났겠지. 이게 우리에게 지금 큰 짐이 되고 있다. 지난 우리 2년 동안 지연된 사법정의,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헌신을 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 처절히 반성해서 이재명의 영장 기각 이후에 이 재판이 줄줄이 지연됐고 그게 총선 결과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최찬일 교수님. 결국 2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총선 졌겠느냐 이 얘기고 체포동의안 설명을 한 게 한동훈 후보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공허하게 들려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출마하기 어려웠겠죠. 예. 그리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까지 나왔잖아요. 징역형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참 전 의아하게 생각해요. 일반인들 같으면은 2심에서 징역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을까? 그건 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건 영장이 기각된 건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검찰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한동훈 장관과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전 저런 식의 선거운동으로 전 득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따 말씀을 많이 나누겠습니다만 최상병 특검 문제도 그렇고 지금 헌법 84조 문제 같은 경우도요. 어쩔 수 없이 저기서 저런 얘기 해야 됩니다만 좀 다른 목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재임 중에 뭐 형사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100% 중단됩니다. 제가 감히 장담컨대.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모를 리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현실이 그래요. 사실 그 형사 소추가 되지 아니한다는 건 학문적으로 굉장히 논란 여지가 있는 건데 한국 정치 현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로 볼 때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중단 안 되겠어요? 예. 어떻게 이게 나경원 의원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투표권자들이니까 이제 4명의 후보가 다 저런 얘기를, 아니 후보는 안 됐습니다만 4명의 이제 주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른바 입법 폭주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그거를 못하게끔 막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예, 네. 뒤에 또 얘기 많이 나눠볼 거니까요. 여기까지 듣고요.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원희룡 후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래픽이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 법무부는 뭘 했느냐, 한동훈은 뭘 했느냐라고 원희룡 후보가 선거운동, 사실상의 선거운동 첫날을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구속영장 당시 재청구했다가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졌고 이번 총선에서 치명타가 됐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영장이 기각됐지 않느냐, 이재명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한 게 총선에 큰 영향을 줬다. 치명타가 됐다라는 게 원희룡 얘기입니다. 원 후보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공세를 펴는 것도 결국은 법무부가 일을 못해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반박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지난 2년 동안 검찰에 수사했습니다. 결론 냈습니까?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기조에 의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건 또 평가의 영역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만 일단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붙은 셈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재미있는 또 야구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그래픽 그려봤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결론은 안 내서 이게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달리게 됐다. 법무부는 2년 동안 뭐 했냐. 김종회 부총장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주제가 한동훈의 책임론으로 옮겨간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선거긴 하지만 그동안의 이제 과정을 쭉 지켜봤던 사람의 하나로서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야, 저거 법무부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야, 뭐가 부족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여론이 다수였던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그리고 만약에 방탄국회를 계속 민주당이 하다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그거 국민들이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냐.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성은 없지만 그게 통과된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만세 부를 일 아니냐. 그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근데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불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반발이 있어서 통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법관이 그것을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법무부에다 책임을 미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때 당시에 그 영장 기각의 사유가 온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사건이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이런 식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심지어는 위증교사는 유죄로 소명된다라고. 소명된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한가가 의문이 되고요. 국무회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법무부 장관이 제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면 아니 국무회의에는 원희룡 장관도 계속 참석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왜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이렇게 하시지 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 예. 그리고 수사는 검찰총장이 이제 지휘를 통해서 수사검사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임명한 게 누구시죠? 대통령이 임명하셨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하신 건 대통령이시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선거가 시작되니까 그 모든 것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걸 잘못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도 못 시킨 거고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어제는요 한동훈 후보에게 뭐 이렇게 각을 세우지도 않았었습니다. 어제 초반 말씀드린 대로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같이 갔었는데요. 여기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김진욱 대변인, 일각에서는 원희룡이 한동훈과의 나중에 1대1 구도를 위해서 이렇게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저는 뭐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워낙 그 견고한 대세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윤한 갈등이 새로운 원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한동훈의 그 갈등 관계가 예. 원희룡 한동훈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원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의 대세론을 흔들고 깨지 않으면 본인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한 친윤의 포지션, 또 대통령과의 관계, 믿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뢰 관계가 있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그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총선의 책임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 이것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영린을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1대1 구도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